구간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추정이라는 것은 Interval Estimation 이라고 해서 점 추정의 정확성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통계량을 제시하는 것은 같지만 신뢰 구간을 만들어서 추정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하나의 통계량 값을 가지고 하나의 값을 추정한다는 것보다는 범위를 주어서 그 범위 내에 값이 포함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도 면에서 높은 정확성을 갖겠죠.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모수가 포함되리라고 기대되는 범위예요. 통계량을 구하고 오차 한계를 구해서 그 통계량에서 오차 한계를 뺀 것부터 통계량에서 오차 한계를 더한 것까지 이것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오차 한계는 표본 오차라고도 하고 구하는 것은 임계값을 구하고 곱하기 표준 편차를 이게 모집단의 표준 편차죠. 나누기 샘플의 개수에다 루트 씌운 것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어디서 배웠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자,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신뢰 구간. 자, 그리고 신뢰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여기 임계값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임계값이 신뢰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임계값은 또한 분포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뭐 Z분포냐, T분포냐, 카이제거 분포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포랑 그 다음에 신뢰 수준에 따라서 저 임계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신뢰 수준은 모수값이 정해져 있을 때 다수의 신뢰 구간 중 모수값을 포함하는 신뢰 구간이 존재할 확률을 말합니다. 신뢰 수준 95%다 라고 한다면 n번 반복 추출해서 선정하는 신뢰 구간들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저희가 신뢰 구간을 한 번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n번 반복해서 추출해서 산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때 평균적으로 95%는 모수값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신뢰 수준 95%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 말을 하는데요.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신뢰 수준 95%에서 투표자의 35%에서 45%가 A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 95% 신뢰 수준 그리고 이 35%에서 45%라는 게 신뢰 구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치인 지지율 조사에서 A 후보는 40%, B 후보는 25%의 지지율을 얻었다. 신뢰 수준 95%에서 표본 오차는 3.1%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동일한 형태의 여론조사를 100번 실시했을 경우 95번이 A 후보가 4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 36.9%에서 43.1%, B 후보는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를 한 21.9%에서 28.1% 사이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40%, 25% 이런 것이 통계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차 한계, 표본 오차 나와 있고요. 이쪽에서 범위를 구해 놓은 게 신뢰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 신뢰 수준이라는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뒤쪽에서는 이 신뢰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95%, 98%, 99%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신뢰도죠. 그리고 그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숫자들 있죠. 1.96, 2.33, 2.58 이런 것들이 이제 임계값이에요. 임계값, X축 상에서 임계값. 그래서 우리들이 임계값을 알아야지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사용되는 임계값은 이렇게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포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Z분포에 대해서 우리들이 임계값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이 분포표를 보고 직접 찾는 방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만 떼어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신뢰도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90%, 95%, 99% 3개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알파, 그리고 알파를 2로 나눈 것이 나오는데 이게 유의 수준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 용어는 뒤쪽에서 가설검정 이야기하면서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Z값을 구하게 되는데, 유의 수준이 두 가지가 나온 거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신뢰 구간이 이쪽, 이쪽 해서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신뢰 구간의 바깥쪽이 되잖아요. 신뢰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신뢰 구간 말고 저희들이 가설 검정을 하면서 한쪽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값보다 작은 것만 보거나 어떤 것보다 큰 것만 보거나, 이제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알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알파를 2로 나눈 이거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Z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Z값을 구해줬을 때 95%에서는 1.96, 99%에서는 2.576 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임계값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플러스 쪽도 있고 마이너스 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Z값은 여기 알파를 2로 나눈 것에 대한 Z값이에요.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봐야 될 텐데, 신뢰도 95% 여기요.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 사용해야 되는 임계값이 여기 1.96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표준 오차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임계값하고 곱해져서 임계값 곱하기 표준 오차는 표본 오차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 99% 신뢰 구간의 길이는 동일한데 여기에 있는 2.58이라는 것만 바뀌는 거예요. 임계값만. 자, 그래서 이렇게 신뢰 구간의 길이 알아보았고요. 이때 이 부분이 표본 오차라는 것. 자,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 신뢰 수준에 대한 신뢰 구간이 95% 신뢰 수준에 대한 신뢰 구간보다 길다. 여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99% 그리고 95%죠. 당연히 여기 99%의
실내 수준에 대한 신뢰 구간이 길죠. 신뢰 구간이 길다는 것은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넓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99%의 신뢰 수준이 99% 믿을만해 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신뢰 구간이 넓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5시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4시에서 6시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말하는 그 구간이 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어든다. 여기 보시면은 표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루트 취해서 나눠주는 분모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값이 오차가 작아지겠죠. 표준 오차가 작아지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줄어들게 되죠.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수치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방법을 보시면 돼요. 모평균이 μ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평균이 42.7이었습니다. 자, 이때 모평균이 위치할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을 계산한 것은 무엇인지 다음에 t 분포표를 사용해서 구하시오. 그래서 이게 분포표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분포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뒤쪽에서 학습을 할 것인데 간단하게 이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샘플이 25개죠. 그러면 25를 보시는 게 아니라 24를 보셔야 돼요. 빼기 1 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95% 신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알파에 대해서 0.05를 생각해야 되는데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0.05를 두 개로 나눈 0.025 위치에 있는 알파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값이네요. 2.064 이 값을 쓰셔야 되죠.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사용해야 되는 값들이 모집단에 대해서 표준 편차 8 그리고 샘플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개수 25 그리고 그 표본에 대한 평균 42.7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오차 즉 오차 한계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임계값을 저희가 찾은 거예요. 이게 임계값이에요. 자, 그리고 그 임계값에다가 곱하기 위에서 찾아놓은 표준 편차 그리고 개수 사용을 해서 값을 구하게 되면 3.3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30 어쩌고 저쩌고 더 나오기는 해요. 자, 그리고 신뢰 구간은 그 표본의 평균에서 오차 한계를 뺀 것부터 더한 것까지 이기 때문에 42.7 빼기 3.3에서 42.7 더하기 3.3까지 해서 39.4에서 46.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식 하나 챙겨 두시고요. 이 임계값을 구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표준 편차 찾는 거 분산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셔서 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강의 내에서 신뢰 구간도 구했고 그 다음에 점추정 값도 구해봤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다음 중 점추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이 세 가지죠. 편의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점추정에 관한 거, 그래서 최대 우도 추정치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앞에 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답이 13분의 5였고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간단하게 미분하는 거라든지 로그에 대한 룰 같은 것들을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A시험의 응시자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결과 모표준 편차가 11세였다. 임의로 121명의 응시자 표본을 추출한 결과 응시자 평균 연령은 35세였다. 이 시험 응시자의 평균 연령에 대한 유의수준 95% 신뢰 구간 추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에서는 지금 신뢰 구간을 우리가 추정해야 돼요. 그러면 신뢰 구간 구하는 식부터 알아야 되죠. 신뢰 구간은 평균 빼기 임계값 곱하기 표준 오차. 임계값에다가 표준 오차를 곱한 것이 표본 오차죠. 그리고 평균에다가 더하기 임계값 곱하기 표준 오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임계값이라는 것도 구해야 되고 표준 오차라는 것도 구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임계값 같은 경우에 유의수준 95%라고 하는 것을 보고 구해야 되죠. 그래서 95%에 해당하는 것은 Z값이 1.9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 나누기 샘플수의 제곱근. 그래서 표준 편차가 11이고 샘플 수가 121인데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래서 11 나누기 11 해서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평균에다가 빼기 임계값, 평균에다가 더하기 임계값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서 구하면 33.04에서 36.96이 되는 것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신뢰 구간 구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 Z분포표를 보고 Z값 찾는 것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있는 표준 오차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직접 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